관련한 재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죠. 재판에 가서 이제 디테일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일단 질러놓고 보죠. 조국 장관 물러나게 하려고 청문회하던 날 표창장 위조건이라고 기소장을 던졌던, 마치 진짜 제가 가끔씩 쓰는 표현으로 지하철에 빈자리 나서 가방 던지는 듯이 물러나라 하고 가짜 표창장 위조 이렇게 던졌던 이 검찰이 사실 타겟은 사모펀드였거든요. 그 사모펀드 때문에 윤석열은 조국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보이긴 해. 막상 그 재판에 들어가서 어 정경심과 조범동의 돈거래가 불법인,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기에 불법인 근거가 뭐냐고 물으니까 검찰이 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는 이미지는 갖고 있는데 불법인 근거를 못 대. 이게 재판입니까?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거나 사업상 뭐 돈을 빌리거나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투자 약정서를 써놓고 투자한 다음 달부터 수익을 요구합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인데,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악랄하게 변하는,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굉장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투자 약정서를 쓰고 입금한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해라, 이렇게 막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검찰이 재판정에서 재판장한테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무시, 쿠사리라고 하죠. 쿠사리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해도 하여튼 바보. 그러니까 이게 무시를 당했던 게, 우리나라 그 사업 환경상 워낙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상으로는 투자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금전대차처럼 작동하는.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걸 이렇게 계약서상에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거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금전대차처럼 작동을 했다면 그거는 금전대차 거래인 거지 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투자처럼 기다리고 계속 그 사업을 도와줬다면 그거는 투자로 봐야 된다. 이런 이제 법적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그걸 계속 캐물은 거예요. 아니, 차용증도 있고 이자도 계속 받았는데 그거는 금전대차 아니냐? 어딜 봐서 이게 투자냐? 투자라면 돈을 묻어놓고 자기가 어떤 자기 노동력을 도와주든지 자기 인맥을 통해서 거래처를 알선해 주든지 하면서 사업을 도와주면 그게 투자지. 아니, 돈 빌려준다고 금전대차 계약서까지 쓰고 이자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투자가 되느냐? 이게 검찰이 글쎄 투자라니까. 사채죠, 그건 사채. 글쎄 투자라니까. 사실 이 사람 이제 문자를 보소. 건물을 사려고 투자한 거요. 이런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이제 투자하고 대여하고 법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원금을 보장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원금을 보장하면 그거는 대여고 대여죠.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건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뭐 투자증권 회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투자자를 모으려고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이거는 무효인 계약이다라고 해요. 이건 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투자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수익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그리고 실제 주식 있잖아요. 주식과 사채를 구별하는 것도,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사채는 그렇지 않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원금 보장이 있단 말이에요. 원금 보장이 있는 투자하는 건 없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원금까지 보장하면서 내 이익을 나눠주겠다 이런 약정을 하겠냐고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말 그대로 서류는 있지만 이거는 그냥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은 서류다라는 검찰 주장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맞는 후속 조치들이 이 대여와 일치하는 사실관계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투자로 볼 수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송인곤 판사의 마지막 재판이었을걸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는 어떤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 제일 열받는 건 그런 거죠. 언론들의 반응 같은 거야. 이게 일종의 진짜 단독이고 속보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나라를 그만큼 떠들썩하게 들었다 놨다 했던 사건인데 사실 재판은 이상하게 초라하게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저는 빈약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재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대 사회는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사실상 언론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로 만들어지고 가짜가 진짜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공범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안 해요. 만약 이런 상황을 언론이 작심만 하면 검찰 바보 만드는 것 하루도 안 걸리죠. 근데 이게 마치 대단한 무슨 논쟁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 뭐랄까 논쟁의 가치가 논란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긴 하는데 검찰이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은 그 뉘앙스로 보도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그러죠. 삼권 분리 이외에 언론이 있다 해서 사권이라고 하는데 그거 자기네들 칭찬인 줄 알아요. 정말로 기자들은 자기네들 칭찬인 줄 알아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 삼권 이외에 또 하나의 권력화되어 버렸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칭찬인 줄 알더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 권력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데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기자들이 권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 접근에 대한 독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자라는 명함만 있으면 보통 시민들보다 훨씬 더 고급 정보에 그리고 고위 관료들한테 접근하기가 편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권력처럼 작동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 권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면 현실을 깨닫고 좀 겸손하고 좀 합리적으로 돼야지. 언제까지 그 80년대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게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뭐 새날 같은 이런 대한 언론들이 그 힘을 뺏어올 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저 멘트를 내가 하고 싶었는데. 뉴미디어라고 대한 언론이 아니라 뉴미디어예요. 레가시 미디어와 한글로 뉴미디어. 합시다. 한글로. 뉴미디어. 한글로. 대한 아니 근데 이미 그런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상파나 기존 언론에 대한 막연한 아직까지도 그 두려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시대가 됐다고 보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끝까지 잘 안 무너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또 그렇게 안 무너지는 이유도 저는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알고 보면 대략적으로. 자 어쨌건 검찰이 하는 짓은 그렇고요. 그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한마디 했었잖아요. 그 공개 항의를 했다고. 왜 총장 말을 안 듣냐고. 이분이 좀 굉장히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니시더구만. 아마 이 문찬석이 이성윤 검사장보다 기수는 하나 아래고요. 아마 나이는 한 살 많은 뭐 이런 캐릭터인데 이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상당 부분 검찰 내에서의 그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구만요, 확실히. 요거를 지금 그 이현주 변호사 검찰 출신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더만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어떤 잘못이랄까 티끌이랄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않는 그러면서 지금 이 윤석열에게 줄 서 있는 자들. 2015년도에 그 진동균 검사라는 그 당시 지금은 변호사죠. 진동균 검사가 동료 여검사를 강제 추행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동균 검사가 아무런 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고 이제 제가 좀 쉬고 싶습니다. 이때 그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아무런 제재 없이 수리가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문찬석 당시 차장 검사라고 합니다. 따뜻함이죠. 제가 늘 말하지만 자기네들끼리 그 따뜻함, 유대감 저희가 그런 건 좀 높이 평가해주고 같이 나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성균 지검장한테도 그러면 안 되지. 따뜻하다며. 이게 이 말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게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3번이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랬다는데 자기네들 쭉 하면 하는 말이 뭐예요? 검사 개개인은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독립돼서 업무를 수행한다며요. 근데 검찰총장 말 왜 들어? 검찰총장은 또 검사 동일체라고 또. 그러면 검사 동일체 원칙은 없어졌어요. 완전 2004년도에 없어진 거 있죠. 완전 4년도에. 엉망이네. 엉망. 그러니까 자신들의 들보는 전혀 안 보이고요. 늘상 이런 식이잖아. 자신들이 비리가 드러나면 덮어버리고. 그래놓고 조국 장관 관련해 갖고는 뭐 그게 직무유기라 그러고 뭐 어쩐다 그러고 남의 들이대는 잣대는 너무 엄격하고 자신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아예 없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자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이 수사하고 재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니들 그러지 마. 니들 따로
권력 감시해주게 하는 것들이 검찰 개혁의 요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고 나는 이성윤 지검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차기 그 다음 검찰총장감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검찰들 일부는 정치검사들 일부는 뭐 지들끼리 어떤 그 확증 편향에 쌓여가지고 마치 그렇게 볼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배신자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도 검찰 출신이지만 상당 부분 지들 표현하는 게 그렇더만 추미애한테 딱 붙어서 이런 식의 표현하면서 배신자라고 볼 거예요. 일부 검사들만 그럴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제 그 중앙지검 가서 조사받을 때 느낀 건데 그쪽이 제가 올라갔던 거 다 형사부거든요. 쫙 있는데 어느 한 시간도 쉴 수 있는 타임이 없는 진짜 바쁜 검사들이야. 그런 검사들은 지금 실제로 담당 검사가 담당 수사관 옆에 와가지고 조서 쓰고 하는데 계속 거들어주고 하면서 단 한 시간도 뭐 헛짓을 안 하더구만. 그 오후 시간 내내 조사를 예, 받는데 예. 그렇게 고생하는 검사들은 진짜 박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소위 말하면 그 지금 반부패부 옛날에 특수부 같은데 했던 그 예. 검사들의 관행이 몇 놈들이 뭉쳐가지고 검사장 간에만에 뭐 무슨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간에만에 요런 거에 얽혀 있는 놈들은 이런 식으로 꼭 딱 그런 거 아니야. 지는 윤석열에 줄 서 있으면서 왜 이성윤 너는 왜 우리 윤 총장한테 줄 안 서? 요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가 옛날에 했던 짓을 보면 되게 웃긴 거지. 진짜 어제 제가 조사받았던 그분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을 받은 검사더라니까요. 근데 그 상을 누가 어떻게 주느냐면 인권 보호한 사람, 피의자나 조사받은 사람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친절했던 사람,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검사나 검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만 듣잖아요. 누군가 뭐 특정 검사가 훌륭한 일을 했다더라. 이런 건 뉴스가 안 되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소식을 들으니까 검사들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 뭐 권위적이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대다수의 검사들은 안 그래요. 일하는 모습을 보면 불쌍합니다. 우리가 중앙부처 있잖아요. 무슨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 가보면 사무관들이 5급 사무관들 보고 있으면 불쌍해요. 퇴근할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도시락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검사들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부서가 이제 이동할 때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이동을 하거든요. 자기가 부임했을 때 그 사건을 다 끝내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부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대부분. 근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는 거죠. 뭐 성추행을 했네. 성추행을 눈 감아줬네. 좀 위압적인 지시를 하네.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그 정도 원래 형사 처벌을 받아야죠. 금화등구를 하는데 진짜 여기 써 있으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중앙지검 고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공수처에서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 기성 언론들 보면은 또 무슨 검찰 누가 뭐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네 만에 이런 식의 보도 엄청 쏟아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간질하면서 즐기면서 그냥 막 망가져라 요걸 부채질하는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보면 항상 언론들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유 일단 그 얘기 그만하시고요.